네, 그 1차 시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KSDG를 다시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학교 안에 이제 국제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한국의 형태에서 지속 가능 발전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6가지 사람, 내가 보통 직접 겪는 거에 제일 가깝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곤 감소인데 빈곤 인구의 비율을 감소시키자. 우리나라의 빈곤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뭐 7%, 8% 혹은 1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화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 서비스를 못 받는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빈곤층,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재난 회복력을 강화한다. 어떤 지금 이번에도 코로나로 이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의 공공부조제도 역할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적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재난, 안전지원 시스템 강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고, 지금 좀 크게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곤 문제가 해결되면 기아 종식을 못 먹고 다는 사람 여기서 똑같은 유사하잖아요. 여기 취약계층은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이 어렵게 적혀 있는데 아무튼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는 상황을 없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농어촌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농가가 잘 경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농촌 지도자로 가는 젊은이들을 양성하기도 하고요.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체계. 제 친구도 스마트팜 업체에서 이제 크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처럼 식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이게 생물 다양성, 우리가 올게닉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GMO 식품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자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5번, 14번과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공공급식을 활성화해서 이제 급식을 무상 지원한다거나 취약계층의 식품 지원 제도, 농작물 재해 보험을 확대한다거나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농업 유전 자원 등 다양한 것들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저 연구진 중에 이제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보면 그 전체 식량 생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의 노화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의 건강과 웰빙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요 다루냐면 만성질환,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되게 심하고 정신건강 증진,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감염병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성 및 아동 이 부분도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건강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의료법상 그 다음에 국가 무슨 행정법상 조금씩 다른데 청소년을 이제 만 24세까지 25세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까지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킨다. 뭐 이제 우리가 화학 물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리적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한 사망 감소, 저출생 극복,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대비를 위한 보편적 의료 보장. 요 1, 2, 3번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살 고위험 집단도 관리하고 감염병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우리나라 코로나 선진국
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고령화 대비 관리 체계가 굉장히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4번의 양질의 교육에서는 우리나라는 초, 중등 교육의 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홈스쿨링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하게 막진 않지만 초중등 교육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공평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등 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거고 고등교육은 대학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의 평등성,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확대가 4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교육이 신뢰가 제고되어야 사람들이 학교에서의 초중등 교육을 인정하겠죠. 자, 고등교육 기회 확대, 대학에 누구나 갈 수 있게 해준다. 혹은 뭐 이제 물론 다양한 대학이 있겠지만 누구나 원하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확대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 이제 어른들만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생애의 전반적인 내용을 거쳐 받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약간 노인교육에 초점을 맞춰져 있긴 한데요. 우리 학교에도 평생교육사 자격과정이 있죠. 그리고 직업교육, 우리가 나는 공부로 직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빨리 뭔가 기술을 배워서 직업적으로 내가 빨리 성장하고 싶다. 혹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다른 직업을 위해 공부하겠다. 혹은 뭐 직장에서 재직자 교육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전문성 강화. 이런 교육이 잘 되려면 실제 교원, 이제 교사, 교수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겠죠. 자, 그다음에 5번에 우리가 성평등 이야기할 때 여성에 대한 어떤 리더십 보장, 그다음에 여성이 약함을 방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돌봄, 가사노동의 가치를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되게 특징적인 것들을 잘 잡혀있죠. 자, 그래서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여성 폭력을 근절하거나 예방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나 기회를 보장하고 일 생활 균형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 대표성을 제고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계에서도 여성과학기술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경단녀라고 부르죠.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어떤 교육 지원, 그리고 이제 취업 알선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11번이 여기 들어왔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서비스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더욱 여기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주택 서비스 접근성 보장 강화, 안전하며 적정 가격의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자,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생애 단계나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합니다. 뭐 신혼부부 대책, 그다음에 어떤 행복주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무주택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기간 임대를 아주 저렴한 뭐죠? 돈을 내면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노후나 취약 주거지를 개선해주는, 어른들이 또 살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중교통률 금액이 우리나라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분담률을 제고해서 이제 국가가 다 부담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많이 부담을 하고, 지금 뭐 SRT나 KTX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돈을 막 올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정해서 더 많이 올리지 마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생기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7번이 들어왔고 12번이 빠졌어요. 그래서 12번이 요 뒤에 들어가 있죠. 우선 환경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환경에 대한 5가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먼저 이제 식수도와 하수도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는 사실 물 문제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물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물 문제 심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수자원공사라고 하는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서 이 수자원공사 연구원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상하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식수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를 공평하게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물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큰 강들이 있고요. 큰 강에 큰 댐들이 있습니다. 이 댐들,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댐들을 통해 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 댐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 수질 개선도 하고 어떻게 개선되고 사람들에게 다시 공급되어야 사람들이 쓰기에 적절한지를 수자공사와 수자공사 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기능이 확대되고 있죠. 서울의 하수처리장이 여러 지역에 있다가 이게 하나의 큰 기관으로 합쳐지면서 우리 서울 지역의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또 개선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상수가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수 오염원을 억제하고 물 부족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름에 물이 많이 쓰이는데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물 부족이 심한 경우 혹은 뭐 비가 갑자기 확 와가지고 그 온 비를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된다거나 또 겨울에는 비도 별로 안 오고 눈도 잘 안 오고 뭐 이런 등등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년을 주기로 했을 때 물이 부족한 시기와 물이 넘치는 시기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선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염도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뭐 농물 제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적정하고 깨끗한 에너지. 그래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을 먼저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라고 하는 건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세운다거나 태양광 발전을 세운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 핵 발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사실 많죠. 예, 하지만 아무튼 원자력 발전 좀 내버려 두고 그 재생에너지 쪽 발전 비중 증대. 그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하더라도 이제 저장하는 이제 그 전지, 그 에너지를 충전해서 이제 가둬두는 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나 풍력 발전을 하는 곳 주변에 이제 뭐 자기장이 형성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내 집 앞은 싫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노력하고 있다는 거나 신축 건물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문성을 가진 그 청년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에너지의 새로운 효율을 향상하거나 그 청정 에너지 공급 증대에 대한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깨끗한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3번이랑 연결이 되죠. 기후 변화 정책 통합 모니터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액션이잖아요. 기후변화 위험 감소, 자연재해 회복 및 대응 능력 강화, 지구 온도 상승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아래 유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의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 등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후 액션에 해당하는 것을 정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후 액션,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에 대한 행동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잠깐 말씀드려봅니다. 자, 환경의 14번에 해양 생태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오염물질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바다 생태 환경 및 수산 자원의 서식처를 관리하고요. 해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요 정책으로 육상 오염물질을 차단한다. 그 다음에 해양 플라스틱을 줄인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강들이 바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육상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 서식지를 보호하고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것들. 우리가 되게 그 바다 근처에서 어획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법 어업도 근절하고요.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번의 육상 생태계에서는 생태계 다양화를 위한 보전 활동 및 활성화, 황폐화된 산림 및 토지를 복원한다. 자, 우리나라는 그 서고 동정 맞죠? 서저 동고인가요? 네, 동고 서저 지형 네로 돼 있어서 그 큰 이게 그 동쪽에서 세로로 뻗어져 있는 이제 태백산맥과 이제 태백산맥 중간에서 나오는 소백산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산맥을 기반으로 이제 산림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뭐 골프장, 여러 뭐 운동 경기, 그다음에 뭐 등등 나무 자르는 것 이런 등등으로 인해 산림이 많이 황폐화됐죠. 이 산림 황폐화가 그 당시에는 산업 발달에 필요하다라고 썼지만 이것이 생물 다양성을 손실하고 멸종 위기종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기후 위기를 촉진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 부분이 아직 잘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이라고 하죠. 이 백두대간에 살고 있던 호랑이도 한번 멸종했었죠. 그랬다가 다시 같은 유전자의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보존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게 저기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습지, 우리가 람사르 습지 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습지의 다양한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습지를 보존해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아마 지정된 람사르 습지가 저기 강원도 어디였죠? 거기 있고, 그 다음에 큰 습지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날까요? 네,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강원도 인제에 있는 대암산 용립이 아마 첫 번째 그 람사르 습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저기 창녕에 있는 우포늪이 그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큰 자연늪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최근에 습지로 아주 유명한 네,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어디냐? 네, 이게 왜 생각이 잘 안 날까요? 순천만은 다들 아시죠? 순천만 습지 축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지금 저희 학교에서 가깝기는 그 화성에 있는 비봉습지나 강화에 있는 습지 같은 데가 아주 귀여운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습지 보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나라 특징으로 이제 DMZ 생태 보존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DMZ가 열리기를 전 세계의 이제 생태 연구자들이 뭐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안 열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산림생물 다양성 확보, 특히 우리나라가 기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인 뭐 지리산, 뭐 한라산, 금강산 아니죠. 여기 그 설악산 이런 데서는 이제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잘 안 보여요. 백두산에 가보면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특이한 식물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는 20년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었는데 중국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올라가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추운 지역에 살면 더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워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한 산림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관리, 복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선 이런 모든 내용들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하고 있고 백두대간 수목원에 가면 시드볼트, 시드뱅크라고 하는 그 종자 보전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영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길어지네요. 자, 번영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좋은 일자리 강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혁신적 포용 성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일할 수 있게 하자. 아까 노원 비하인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네, 코로나 위기, 지금 이제 이게 2019년, 20년 넘어가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를 대비해서 안전망 확충하는 것도 경제 성장이나 우리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9번에 해당하는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들로 기업 활동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노베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산업화 추구 이런 거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의 사회 간접 자본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도로를 뭐 잘 닦는다, 항만을 잘 구축한다 이런 말이 이제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 R&D 투자 시스템 혁신, 그다음에 서비스업, 제조업, 제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 육성, 그다음에 혁신 금융, 그러니까 기업이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프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조금 말이 많죠. 아직 아무리 그래도 기업을 너무 대기업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소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불평등 감소, 우리나라 중심이기 때문에 하위 40% 인구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킨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과 공정한 기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노후소득 보장,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연금 체계 같은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연금 체계를 잘 다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내실화하겠다라는 거고 장애인 고용, 직업 재활,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사각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일하고 있을 때 이 일하다가 다치는 혹은 일하다가 생기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두자라는 겁니다. 자,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식품 손실 감소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학 물질 관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속가능한 도시와 그다음에 이 사회 커뮤니티 우선을 얘기를 할 때 도시 안에서 그 자원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재활용 배출, 수거, 선별체 계획,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이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6번, 17번을 하나로 합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평화, 정의, 포용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조직 범죄, 그 다음에 공정행정, 디지털 기반 행정, 국민 정보 접근성,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좀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촌 협력으로 개도국 지속가능 발전 지원 확대하고 다자무역 체제, 개도국 과학기술 혁신 사업, 글로벌 파트너십을 하면서 ODA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17년, 18년 넘어가면서 이제 그 탄자니아나 아프리카 지역 그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뭐 그 문서도 썼었고 다녀오기도 했었고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것들도 다녀왔고 지금 올해도 다시 이제 그 개발도상국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습니다. 바룸 종합설계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이제 적정 기술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원래 우리나라도 ODA 교육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인데요. 다음 차시로 넘기기로 하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사이트들을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들을 소개한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네, 우리가 사이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UNDP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SDG라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더 SDG in Action, 행동에서 지속 가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UNDP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자, 무엇이 지속 가능 발전인가 하면서 쭉 나오고 여기 화살표 누르는 게 눌러 보시면 여기 나와 자세한 내용이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표는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만으로 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다 이해했어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사이트들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언어를 선택하면 한국어가 있나요? 코리아 없는 것 같네요. 사우스 코리아 없네요. 우리나라는 한국 영어를 잘하니까 번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UN, 여기는 SDGs UN 사이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7개 SDG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SDG, 나롤리지 여기도 올라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우리나라 전 문재인 대통령과 BTS가 가서 그 UN 국회 총회에서 콘서트도 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야기라는 SDG 모멘트라는 행사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굉장히 잘 쓰여져 있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로드 모어를 누르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기획을 눌러볼까요? 우리 그 세부적인 목표들이 무엇이 있고 이 세부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사이트는 이 지속가능 발전 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UN과 KSDG 차이, 그 다음에 전국의 협의회,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의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이번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영상은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영상으로 제가 봤던 그 SDG 내용 전반적인 내용 중에 제일 좋았던 영상인데 제가 한국어 자막을 입혀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네. 나왔나 보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Hi guys! Do you have time for a few quick questions? I see you're having a lot of fun, but do you ever stop and think if what you do is sustainable? And do you know what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Sustainable development i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everyone now without destroying the possibilities for the next generations. If you wonder if something is sustainable, you can ask yourself, can we do this over and over again forever?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that we need to keep three things in mind at once: social progress, economic development, and climate and environment. First of all, we have to take care of our planet. We have many natural ecosystems that must be in balance in order for us to live here. The climate system is one of them. This system ensures that the temperature is correct and that the atmosphere emits exactly the right amount of solar energy. When we emit harmful greenhouse gases such as CO2, we clog the atmosphere. This changes the temperatures on Earth, which again affects our development. How we produce and use energy is incredibly important. Oil and coal are examples of energy we may run out of. Water, wind, and sun, however, will always be here. Using the lasting sources of energy that renew themselves is good for the planet and can provide jobs for years to come. Economics. Almost everything we develop, buy, and trade starts with nature.
The smarter we use our natural resources and the better systems we create for a fair distribution, the more sustainable we are. One way to contribute to a more uneven distribution is to be more aware of what we buy and how it is produced. A football is a good example. It travels far before it reaches the football players. First, the materials are made. Then, they print the logo somewhere else before a third country sews it all together. One single football sees the whole world before it reaches its goal. This journey ties us together. If we are to win the battle for a sustainable future, we have to play with fair rules that applies to everyone. Social progress. We humans are part of nature, but we're also important resources for the world. Just like water, the forest, and the sun, we have minds that can create the strangest and most creative things. But for us to be the best versions of ourselves,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must be in order, like having equal opportunities to education, safety, food, and medicine. This provides greater opportunities for us as human beings, but also for the planet. We just have to think in new ways. These three must work together. T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re is actually a plan for this. All the countri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agreed on a joint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ut for the plan to work, we need to cooperate, and we need you to be on board. Are you with us?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과제 페이지를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저희가 과제로 학기 과제로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하나를 정하고 그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작성하는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 수업 후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떤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별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프로젝트로 해서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 그 그룹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속가능 발전의 세부 목표, 아까 얘기했던 KSDG에서의 119개, 그 다음에 UN의 목표 중에 169개,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나중에 우리 사이버 캠퍼스, 그러니까 이 클래스 혹은 이제 우리가 올려드릴 거고, 그 내용 중에 하나의 세부 목표를 정해서 어떻게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 개인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그룹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그룹으로 혹은 우리 학교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해결하고 달성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 목표와 다르게, 공동체는 과학기술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 목표에 관심이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으로 과제를 여러분들 잘 써서 제출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과제함에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을 보시고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차시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